안녕하세요. 오늘은 C#12에서 도입된 인라인 배열을 다루겠습니다. C나 C++에서는 구조체 안에 고정 크기 배열을 그대로 박는 게 자연스럽지만 C#에서는 오랫동안 두 가지 선택뿐이었죠. 일반 배열 필드를 쓰면 별도 힙 객체가 생기고 언세이프 픽스를 쓰면 안전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C#12의 인라인 배열은이 두 옵션의 좋은 점만 모은 세 번째 선택지죠. 인라인 어레이 n 특성을 단일 필드 스트럭트에 붙이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n칸으로 확장해줍니다. 언세이프도 없고 별도 힙 객체도 없죠. 오늘은 IL 레벨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C#12 컬렉션식과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풀어보겠습니다. C#11까지의 두 옵션을 보세요. 세 번째 줄, 옵션 1은 일반 인트 어레이 필드입니다. 플레이어 슬로트 객체 1개와 인트 어레이 객체 1개, 총 2개의 힙 객체가 만들어지죠. 여덟 번째 줄, 옵션 2는 언세이프 스트럭트에 픽스드 키워드로 인라인 고정 크기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객체는 1개지만 언세이프 컨텍스트가 강제되어 포인터 위험이 따라오죠.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C#12의 인라인 배열을 보세요. 첫 번째 줄, 인라인 어레이 팔 특성을 스트럭트에 붙입니다. 세 번째 줄, 단일 필드 밑줄 2만 선언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8칸으로 확장해주죠. 그 다음 8번째 줄처럼 인덱서로 값을 대입하고 9번째 줄처럼 포이치로 순회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줄 주석처럼 언세이프도 없고 GC 객체도 스트럭트 자체뿐이라 한계입니다. 이 두 옵션의 좋은 점만 모은 신문법이죠.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배열이 별도의 동, 즉 다른 객체라면 인라인 배열은 같은 빌딩 안에 객실을 앵겨두는 방식입니다. 빌딩 도면 한 장에 객실 8개가 한 줄로 배치되어 있고 도면 자체가 변형 없이 그대로 빌딩이 되죠. 별도 동을 짓지 않으니 출입구, 즉 객체 헤더를 추가로 만들 필요도 없고 도면을 다른 도면 안에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인벤토리 클래스 안에 슬롯 인라인 배열을 받는 식이죠. 선언 형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 번째 줄에 인라인 어레이 n 특성, 네 번째 줄에 단일 필드 하나죠. 필드 이름은 무엇이든 OK이고 필드 타입 T가 인라인 배열의 요소 타입이 됩니다. 길이에는 컴파일 타임 상수여야 하고요. 다른 메서드나 프로퍼티는 추가해도 OK이지만 다른 인스턴스 필드를 추가하면 컴파일러 오류가 납니다. 이 단일 필드 규칙이 인라인 배열의 핵심 제약이죠. 가장 단순한 예시로 버퍼 팔 스트럭트를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줄, 인라인 어레이 팔 특성. 두 번째 줄, 단일 인트 필드. 이게 IL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IL에 보이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 인라인 어레이 어트리뷰트 메타데이터에 길이 8이 박혀있죠. 일곱 번째 줄, 단일 필드 밑줄 엘리먼트 0. 이게 전부입니다. 컴파일러와 런타임이 메타데이터를 보고 이 스트럭트는 사실 8칸짜리 배열로 다뤄라 라고 약속하죠. IL 차원에는 추가 필드가 박히지 않고 런타임이 8칸을 위한 메모리를 계산해줍니다. 매우 가벼운 메커니즘이죠. 이 그림이 메모리 레이아웃을 시각화한 겁니다. 메서드 스택 프레임 안에 버퍼 8 변수가 선언되면 int 사바이트 곱하기 8칸, 즉 32바이트가 그대로 스택에 박힙니다. 별도 객체가 없으니 객체 헤더 비용도 없고 지시도 관여하지 않죠. 언세이프도 없고요. C나 C++의 int 버프 8 선언과 정확히 같은 모양인데 C샵의 안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능합니다. 사용 코드를 보세요. 세 번째 줄, 디폴트로 버퍼 8을 초기화합니다. 모든 칸이 0이 되죠. 네 번째 줄, forloop로 인덱서를 통해 값을 대입하고 여섯 번째 줄, 포이치로 순회합니다. 일반 배열과 똑같은 인터페이스죠. IL이 어떻게 컴파일 되는지 보겠습니다. IL을 보세요. 두 번째 줄, init obj로 스택의 버퍼 8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줄,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한 private implementation details.inline arrayage span 헬퍼 메서드를 호출해서 인라인 배열을 스팬 정수로 변환합니다. 그 위에서 일반 스팬 인덱서가 동작하죠. 13번째와 14번째 줄, 포이치는 인라인 어레이 엘러먼트 레프 헬퍼로 각 요소의 참조를 가져와 순회합니다. 핵심은 모든 작업이 스택 위에서 끝나고 힙 알록은 0이라는 점이죠. 컴파일러가 헬퍼 메서드를 호출하지만 지트가 잘 인라이닝해서 실측 성능은 일반 배열과 거의 같습니다. 인라인 배열의 진짜 강력함은 스팬으로 자동 변환된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줄, 스팬 정수뷰 등호 버퍼 한 줄이 가능한 건 인라인 배열이 스팬으로 암시적 변환되기 때문이죠. 이 다리를 통해 소트, 바이너리 서치, 메모리 익스텐션스의 모든 표준 API에 인라인 배열을 그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뷰 인덱싱으로 값을 가져오면
일반 배열처럼 동작하죠. 파트 6의 5번 컬렉션식 영상에서 본 그림, 스팬 정수 등호 대괄호 1, 2, 3이 제로 얼룩인 이유가 바로 인라인 배열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스팬 정수의 컬렉션식을 대입하면 컴파일러가 인라인 어레이 3 정수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IL을 보면 분명해지죠.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든 제네릭 인라인 어레이 3 정수가 메서드 지역 변수로 잡힙니다. 일곱 번째 줄, 스택의 3칸 메모리를 0으로 초기화하고 그 다음 8번째부터 10번째 줄까지 인덱스로 직접 값을 박아넣습니다. 마지막 11번째와 12번째 줄, 인라인 어레이 에이지 스팬으로 스팬 변환, 즉 사용자가 직접 인라인 어레이 3 스트럭트를 선언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컬렉션식이 제로 얼룩인 메커니즘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컬렉션식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간접적으로 인라인 배열을 매일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직접 인라인 배열을 정의하는 첫 번째 패턴, 클래스 안 고정 크기 버퍼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 인라인 어레이 16의 슬로트 스트럭트를 정의하고 여섯 번째 줄에서 인벤토리 클래스의 필드로 사용합니다. 16칸이 인벤토리 인스턴스 안에 직접 박히는 거죠. 별도 인트 어레이 객체가 없어 GC가 추적할 객체 수가 1개, 즉 인벤토리 자체뿐입니다. 100명의 플레이어 인벤토리를 만들면 옛 방식은 200개 객체, 인라인 배열러는 100개 객체로 절반이죠. 두 번째 패턴, 네이티브 인터 옵, 즉 구조체 직렬화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인라인 어레이 64바이트의 언매니지드 버프 스트럭트를 정의하고 아홉 번째 줄에서 패킷 헤더의 페이로드 필드로 사용합니다. C++ 구조체와 메모리 레이아웃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는 자리에서 언세이프와 픽스드 없이 선언할 수 있죠. P-인보크나 네트워크 패킷 직렬화에 유용한 패턴입니다. 세 번째 패턴, 작은 고정 캐시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 인라인 어레이 60플러트의 라스트 60프레임스 스트럭트를 정의하고 여섯 번째 줄에서 프레임 스태츠 클래스의 필드로 사용합니다. 60프레임 통계 같은 작고 고정된 크기의 데이터를 클래스 안에 직접 박을 때 적합하죠. AVG 메서드를 보세요. 17번째 줄에서 인라인 배열 언더바 샘플즈를 스팬 플로트로 자연스럽게 변환합니다. 19번째 줄, 스팬을 일반 배열처럼 인덱싱하면서 합계를 계산하죠. 이전엔 플로트 60배열을 별도 할당해야 했지만 인라인 배열로 GC 객체가 1개 줄어듭니다. 매 프레임 호출되는 통계 코드라면 누적 부담이 결정적이죠. 네 번째 패턴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코드에서는 직접 인라인 어레이안을 선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BCL과 라이브러리가 이미 인라인 배열을 사용해 만든 API를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스팬 컬렉션식, 파람스 리드온리 스팬 같은 것들이 모두 내부적으로 인라인 배열을 쓰고 있죠. 신입 개발자분들이 신문법을 만나는 자리는 거의 항상 간접 사용이고 직접 선언이 필요한 자리는 라이브러리 작성자나 극한 최적화 코드입니다. 이제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인라인 배열의 단일 필드 규칙입니다. 여섯 번째 줄, 인트 필드를 2개 두면 컴파일 오류죠. 14번째 줄, 인트와 스트링처럼 다른 타입을 섞어 두 인스턴스 필드를 두는 것도 오류입니다. 인스턴스 필드는 정확히 1개여야 하는 게 규칙이죠. 그런데 22번째와 23번째 줄을 보세요. 메서드와 프로퍼티, 정적 필드는 추가해도 OK입니다. 정적 디폴트 필드도 선메서드도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죠. 제약은 인스턴스 필드 1개뿐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함정, 첫 번째 줄, 디폴트로 초기화하면 모든 칸이 0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new 괄호도 동등하죠. 다섯 번째 줄처럼 명시적 초기화를 안 하면 컴파일러가 사용 시 경고나 오류를 내고요. 값 타입이라 디폴트나 new 괄호로 명시적 초기화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 스트럭트와 같은 동작이죠. 세 번째 함정, 첫 번째 줄, 인라인 어레이 100만은 위험합니다. 100만 곱하기 4바이트, 즉 4바이트가 스트럭트 자체에 박히는 거죠. 메서드 지역 변수로 두면 스택 오버플로 위험, 클래스 필드로 두면 객체 자체가 매우 무거워집니다. 인라인 배열은 고정 크기 작은 버퍼, 보통 수칸부터 수백 칸 정도가 적합합니다. 네 번째 함정, 정확히는 함정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세 번째 줄, 인라인 배열 스트럭트는 일반 값 타입이라 클래스 필드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네 번째 줄, 스팬은 레프 스트럭트라 클래스 필드 불가죠. 스팬이 못 가는 자리를 인라인 배열이 메워주는 셈입니다. 이 차이가 인라인 배열의 진짜 가치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 인라인 배열의 인덱싱은 단일 IL 명령이 아닙니다. 인라인 어레이 에이즈 스팬 헬퍼 호출과 스팬 인덱서로 컴파일 되거든요. 일반 인트 어레이의 LDLM ISA보다 명령수가 많죠. 그래도 지트가 잘 인라이닝해서 실측 차이는 작지만
매우 빈번한 자리에서는 한번 스팬으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코드로 보면 단순합니다. 두 번째 줄. 매 접근에서 인덱스를 부르면 매번 헬퍼가 호출됩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스팬으로 한번 받아두고 여섯 번째 줄의 안쪽 루프에서 스팬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헬퍼 호출이 한 번으로 줄죠. 매우 빈번한 자리에서만 차이가 의미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인덱서를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입니다. 1.x의 일반 배열 필드, 1.x의 언세이프 픽스드 인라인 배열까지가 옛 옵션이었고 7.2의 스팬 도입으로 인프라가 갖춰졌죠. C#12에서 인라인 어레이엔 신문법이 들어와 언세이프 없는 안전 패턴이 가능해졌고 같은 12의 컬렉션식이 내부적으로 인라인 배열을 자동 생성합니다. 13의 파람스 리드온리 스팬과 14의 암시적 변환 강화가 모두 인라인 배열 메커니즘 위에 만들어진 거죠.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하면 인라인 어레이엔 특성과 단일 필드 스트럭트로 언세이프 없이 고정 크기 배열을 박을 수 있고 인덱서와 포이치가 자연스럽게 동작하며 스팬으로 자동 변환되고 클래스 필드로도 사용 가능해서 스팬이 못 가는 자리를 메워줍니다. 컬렉션식이 제로 얼록인 진짜 메커니즘이 바로 이 인라인 배열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